안녕하세요, 교양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손흥민과 비교되는 축구선수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2017-2018 시즌부터 유럽 4대 리그 윙어들의 최근 3년간 100경기 이상 뛴 기록들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10위는 에당 아자르입니다. 10위는 안타깝게도 아자르가 차지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이적 후 28경기에서 3골과 7도움에 그친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는 2020년 폼으로는 손흥민을 이길 수가 없지만 첼시 시절 누적된 활약 덕분에 가까스로 10위에 올랐습니다. 개인 커리어와 팀 커리어 모두 손흥민과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 바로 아자르지만 현재는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가레스 베일도 선상에 둘 수 있지만 아자르가 최근 3년 기록에선 20도움이나 더 많이 기록했습니다. 9위는 로렌조 인시네입니다. 163cm라는 작은 키를 가졌지만 놀라운 민첩성과 드리블로 나폴리가 배출한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스타 인시네. 20대 초반부터 나폴리의 주전 윙어로 활약한 인시네는 2015-2016 시즌부터 두 자릿수 골을 꾸준히 터뜨려주고 있고 영원의 듀오인 메르텐스와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뛰기도 했지만 그의 주 포지션인 윙어 자리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인시네의 측면 역습은 가히 유럽 최고 수준입니다. 2010년대 리그 6위 아래로 내려가 본 적이 없는 나폴리는 2020년 7위로 마감했고 마렉 함식이 떠난 이후 새로운 주장이 된 인시네의 부담은 더욱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8위는 필리페 구티뉴입니다. 2019년 바이에른 뮌헨으로 임대를 갔다가 뜻밖의 트래블을 경험하고 바르사로 돌아온 구티뉴. 공미와 측면 윙어를 골고루 소화할 줄 아는 구티뉴는 측면에선 득점을, 공미에선 도움을 더 올리면서 팀의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스타일입니다. 2017년 리버풀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당시 말도 많았고 경기력은 리버풀에서 돋보였던 에이스였지만 바르사로 이적을 하자 에이스적인 면모에서 약해진 느낌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스탯을 쌓아주면서 팀에 융화되긴 했죠. 그러나 쿠티뉴의 행복 축구는 오래가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2천억을 쏟아부은 선수치곤 2018-2019 시즌 54경기 11골 5도움은 만족이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 뮌헨에서 팀 내 4번째로 많은 득점을 올렸지만 심한 기복으로 완전 이적에는 실패했고 다시 바르셀로나에서 시작을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아직 유보적입니다. 7위는 오야르 사발입니다. 앞서 랭킹에 등장한 선수들과 달리 오야르 사발은 1997년생으로 매우 젊은 윙어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모두 뛸 수 있는 오야르 사발은 스페인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축구를 시작해 성인팀까지 합류한 성골 출신. 2017-2018 시즌 21살의 나이에 첫 두 자릿수 골의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리그 정상급 윙으로 발돋움을 했고 기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팀 전력이 떨어지는 소시에다드에서 에이스가 되었습니다. 소시에다드는 오야르 사발을 지키기 위해서 바이아웃 1000억을 걸어놓은 상태지만 여러 빅클럽들의 타겟이 되면서 벌써 잠재 이적료는 1000억을 넘어섰습니다. 2020-21 시즌 리그 초반 득점 1위로 치고 나가며 메시 이후 윙어 득점왕이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6위는 마커스 레시포드입니다. 윙어보다 포드적인 기질이 다분하지만 만 23세 아래 선수들 중 압도적인 90분당 슈팅 패스와 득점 기대값을 보여주고 있는 레시포드. 2017-2018 시즌 율수 선수 잘 안쓰는 무리뉴 감독 밑에서 레시포드는 많은 기회를 보장받았고 7골과 5도움을 기록해 더욱 발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매년 발전을 거듭한 레시포드는 2019-20 시즌 44경기 22골 12도움이란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한때 생각 없는 플레이를 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레시포드는 이제 23살이고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잠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5위는 제이든 산초입니다. 랭킹에 최소 130경기 이상 선수들이 등장한 가운데 유일하게 111경기만 뛰고도 84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린 만 20살의 제이든 산초. 맨시티 유스에서 성장해 독일 도르트문트로 건너가 성공한 산초는 특히 오른쪽 측면에서 발군의 도움 능력과 득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리그 최고 수준의 스피드와 돌파 능력은 그를 단숨에 리그 최고의 측면 윙어로 만들어 주었죠. 뛰어난 축구 지능과 연계 능력으로 2019년 리그 도움왕을 차지했고 2019-20 시즌엔 리그에서만 33개의 공격 포인트를 양산해 유럽 전체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염을 토합니다.
무엇보다 산초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기복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4위는 세르주 그나브리입니다. 프랭크 리베리의 7버든 물려받은 남자 그나브리. 아스날이 키웠지만 독일 무대에서 만개한 그나브리는 2017년 미넨으로 이적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미넨 선수로 뛰기 시작합니다. 브레멘과 호펜하임에서 이미 2시즌 연속으로 10골을 기록했기에 그에 대한 기대감은 컸고 미넨 첫 시즌 13골 9도움으로 결과도 만족스러웠습니다. 2019-20 시즌 들어선 더욱 발전한 그나브리는 양발을 잘 쓰는 데다 예리하고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시즌 23골을 기록합니다. 이 중 9골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득점을 했고 준결승 리옹전 2골을 넣으면서 미넨을 결승에 올려놓은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모두 뛸 수 있는 그나브리는 2020년 미넨의 부동의 측면 윙으로 활약 중이고 이제 불과 25살입니다. 3위는 리아드 마레즈입니다. 2016년 아프리카 올해의 선수이자 EPL 올해의 선수, 발롱도르 7위 마레즈. 레스터에서 우승 당시 자신의 커리어 하이인 리그 27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던 마레즈는 맨시티 이적 후에도 자신의 오른쪽 측면 자리에서 여전히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터운 선수진과 경쟁 속에 마레즈는 시즌 리그에서 2000분을 한 해도 뛰어본 적이 없지만 시즌 10골 이상 혹은 10도움을 늘 기록해왔습니다. 최근까지도 마레즈는 손흥민보다 시즌 500분이나 적게 출장을 했지만 공격 포인트 차이는 단 1개였죠. 그리고 2020년 11월 29일 마침내 EPL 통산 공격 포인트 100개를 기록한 마레즈. 손흥민은 91개였습니다. 손흥민과 마레즈의 최근 기록에서 드리블 성공률, 묘 슈팅률이 거의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매우 놀랍습니다. 맨시티에서 데브라이너 다음 가장 축지는 마레즈가 아닐까요? 2위는 라임 스털링입니다. 데브라이너 빨이라던 스털링은 데브라이너가 부상으로 빠진 2018-2019 시즌 51경기에서 25골과 18도움을 올리면서 커리어 하이를 기록합니다. 이 당시 맨시티가 기록한 리그 전체 득점 중 스털링은 팀 내에서 30%가 넘는 관여도를 보여줍니다. 다만 지난 3년간 기록에서 스털링은 빅찬스에서 득점 실패한 횟수가 손흥민의 2배가 넘는 39번에 달합니다. 이 수치가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디오 마네나 모하메드 살라 또한 40회가 넘어가기 때문에 손흥민이 굉장히 적다는 의미. 맨시티가 경기의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스털링이 패스를 받는 횟수가 많고 놓치는 찬스도 많지만 분명한 건 스털링이 스스로 만든 찬스도 많고 맨시티 공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대망의 1위는 사디오 마네입니다. 피르미누 살라와 함께 리버풀의 공격을 이끄는 핵심 중 하나인 마네는 매년 손흥민과 비교되어 왔습니다. 압도적인 스피드와 볼키핑 그리고 폭발적인 드리블 돌파로 팀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마네는 EPL 최고 수준의 드리블 성공률을 보여주는데 스털링과 손흥민이 간간히 좌우 측면을 모두 뛸 수 있는 반면 마네는 왼쪽에 치중되어 있는 편입니다. 드리블 돌파도 손흥민보다 높고 경기당 볼 뺏김도 적습니다. 따라서 파울을 당하는 횟수가 손흥민보다 2배가 많은 경기당 1.84개. 마네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슈팅 대비 득점력에서 스털링, 손흥민, 살라보다 모두 앞선다는 것이며 이는 효율적인 슈팅을 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능력 외에도 마네는 리그 득점왕 발롱도르 4위, 리그와 챔스 우승, 올해 아프리카 선수상 등 무수한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엄청난 재능을 가진 유망주였지만 한 팀에서 오래 머물지 못했던 축구계의 악동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